최근 생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홈케어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활 가전제품은 물론 매트리스와 집안 부서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완전 분해 청소를 찾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꼼꼼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실현하는 우리 지역의 홈케어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지금 홈케어 분야에서 아주 이제 베테랑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이제 되셨나요? 만 13년 차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홈케어 이제 서비스 이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홈케어 서비스라 하면은 보통 에어컨 청소, 침대 매트리스 청소, 세탁기 청소, 비대 청소 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님의 그 다양한 노하우, 청소에 관한 요거를 조금 이제 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꾸 뜯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놓쳤던 부분들. 이거를 놓치고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전 설치하듯이 에어컨을 떼어내니 에어컨 뒷면에 안 보였던 부분들도 보이고 그걸 전부 다 세척하고 싶어서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에요. 배관 분리 완전 분해를 해버려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 가정에서 쓰는 건 보통 투인원이라고 하거든요. 투인원 에어컨 청소할 때 두 개 다 배관 분리 완전 분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바람의 흐름 방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건데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냉각핀 열 교환기라 그러거든요. 그거 뒷면을 먼저 바람이 맞고 앞으로 나오는 방식. 그래서 전면에서 먼저 세척을 해도 충분히 세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스탠드는 달라요. 에어컨 뒤쪽을 들어가서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뒷면 오염 상태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아무리 세척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거는 떼어내지 않으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관 분리 완전 분해 청소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흙먼지가 세탁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세제 찌꺼기예요. 과다한 섬유유연제 사용, 특히 제일 심하거든요. 일반 세제 같은 경우 들어가서 헹굼 작업을 여러 번 거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데 섬유유연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개가 남아서 썩어요. 달라붙어서. 그래서 세탁기도 분해를 해보면 그 안 오염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도 분해 후 세척을 추천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품을 청소할 때 완전히 이제 분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설거지를 할 때 퐁퐁을 쓸 수밖에 없어요. 퐁퐁 쓰고 퐁퐁 묻은 거 그냥 엎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기로 깨끗이 퐁퐁을 전부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해야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에어컨도 세척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제가 진짜 차에 10가지 종류의 세제를 싣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세제를 찾기 위함.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친환경인지 뭔지. 당연히 제가 쓰는 세제는 친환경이고 고객님께 말씀드리는 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객님은 한 번 맡으면 끝나는 거지만 저는 그거를 1년 365일 계속 맡고 여러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세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거.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얘를 떼어내는 이유는 최대한의 많은 물로 세척하기 위해서. 대개 보면 달아놓고 세척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착 상태에서는 물을 받아내고 그 물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꾼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떼고 싶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떼어내서 앞뒤로 그냥 열심히 세척. 저희 쪽에서는 그냥 왁싱이라고 해요, 이걸. 근데 왁싱 작업을 최대한 많이. 그래서 그 후에 방향 처리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방향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방향이 썩어버리면 그 다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떼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제품별로 이제 어떤 구조인지 익히는 것도 좀 일이잖아요, 사실. 많이 힘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객님 집에 갔더니 저희 집과 똑같은 에어컨이 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시일피일 미루다가 못하고 고객님 집에 갔더니 못 듣겠는 거예요, 이걸.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집 거니까 다시 연습하고 와서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연습을 하게 돼요. 중고 매장을 찾아다니고 고물상을 찾아다니고 이 제품 저 제품 다 뜯어보고 요 세월이 13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에어컨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부터 분해하세요 이렇게. 좀 편해지더니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요. 신제품이 나와도 노하우죠 이게.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두려운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세척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제품의 재질에 따라 사용하는 이제 세척제도 이제 다를 것 같아요. 세척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업용 세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정말 인증받은 세제. 그 중에서도 최상의 세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 몸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그거 정말 돈을 아끼려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홈케어를 오래 가지고 가려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세제 좋은 거 써도 충분히 수입 창출할 수 있고 내 몸도 보호하려면 정말 좋은 세제. 세제 값을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이제 왁싱 작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또 하시는 거죠 또. 그럼요. 세제는 세제일 뿐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 물이, 세계의 물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정수기를 들고 다닐 거예요. 그 물을 쓸 거고. 그 정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님 에어컨 청소는 이 필터 세척만 잘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뭐 또 주기가 따로 있나요? 필터 청소는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건 선풍기. 선풍기 청소 1년에 몇 번 하시죠?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저희 집은 한 세 번쯤 하는 것 같아요. 날개 보이시잖아요. 바람을 불어주는 블로어 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팬이 눈에 확 노출되다 보니까 보여요, 눈에.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도 바람이 나온다는 거는 블로어 팬이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안쪽 어디선가 바람을 불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먼지가 낄 수밖에 없겠죠. 선풍기의 경우에는 먼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은 곰팡이죠. 습기가 생기기 때문에. 습기와 먼지가 엉켜붙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면 1년에 2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필터 청소, 송풍 건조 작업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에어컨은 여름철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케어 서비스 문의도 이제 여름에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극성수기라는 용어를 써요. 4월부터 7월까지 업무량이 폭주하는 시기거든요. 이거는 뭐 각 AS도 마찬가지. AS를 신청하면 한 달이 걸린다. 뭐 전화 통화가 안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가지고 가는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일이 폭주하면은 저희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성심성의껏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면은 에어컨은 사용 전 청소가 아니고 보관 전 청소. 사용 전에 늦어도 차라리 하실 거면 3월쯤? 이러면 저희가 일량이 폭주를 안 하면 좀 더 꼼꼼하게. 근데 그 또한 맞지 않고 정말 주기를 잡으려면은 보관 전, 한 10월에서 11월쯤? 여름을 쓰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깨끗이 닦아서 보관 후 다음 해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쯤 하셔야 저희가 성실도, 금액적인 면,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0월에서 11월쯤을 청소의 적기라고 봅니다. 요즘 이제 천정형 에어컨 사용도 이제 늘고 있는데 제품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에어컨을 관리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에어컨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거 가정에서 스탠드형 에어컨, 뭐 벽걸이형 에어컨.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천정형이라 그래서 매립을 시켜놔요. 근데 모든 에어컨은 똑같아 보시면 돼요.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 회사나 관공서, 학교 이런 쪽에는 천정형도 있지만 FCU라는 또 횡코일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냉각 방식의 차이예요. 순행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보통 에어컨은 가스로 냉기를 만들고 가스로 열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순행식 방법의 FCU는 물로 만들어낸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 또한 곰팡이가 생겨요. 모든 에어컨 기종 불문 세척이 다 가능하니까 전 기종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던 에어컨의 이제 청소가 필요한 때를 어떻게 이제 또 알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보여요. 구형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만들어서. 근데 요즘 신형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날개가 열린다든지 그 안쪽으로 오염이 보이고 일단 쾌쾌한 냄새가 나요. 고객님이 불쾌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오염이 보인다든지 얼른 하셔야 되겠죠. 그 에어컨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하는 이제 뭐 제품들도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생활 가전제품은 모두 다 정기적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탈홈 케어라 하거든요. 비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침대 매트리스 전문가에게 맡겨서 케어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매트리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기간을 저는 딱히 정하지 않는 게 사용 빈도수예요. 얼마나 자주 쓰고 집에 동물이 있다든지 아기가 있다든지 뭐 소변을 아기가 실수할 수도 있고 동물이 올라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 자체는 간략적으로 정해드린다면 보통 6개월 피부에서 각질이든 뭐든 나와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고 그걸 먹고 사는 게 진드기고 그거를 100% 제거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완화 작업이라고 해야죠. 최대한 줄여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6개월 한번 관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잘 때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근데 이제 꼭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되고 편안한 잠을 자려면은 침대가 깨끗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원인이 있거든요. 방치되는 공간이 아닌 나만의 공간,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공간,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혹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제품을 통해 좀 설명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던 제품, 고객님 댁에서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뒀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 필터부거든요. 요것만 고객님들께서는 잘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오염된 상태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침투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가 고객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분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해 청소로 세척할 수 없는 부분까지 청소한다는 배관 분리 완전 분해 청소. 과연 어디까지 분해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많다는데요. 쉽게 이전 설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배관 분리로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전 설치와 동일하게 배관 분리 완전 분해 청소 후 배관 안에 들어간 공기를 빼주는 진공 작업과 다시 연결한 부분의 누설 체크를 필수로 하기에 고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체에 남은 열 교환기를 떼어냅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외기가 작동하고 배관을 통해 실내기로 가스가 이동해 냉매가스가 순환하게 되는데요. 그때 차가워진 열 교환기는 바깥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물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에어컨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의 주범이기에 열 교환기를 씻는 것이 에어컨 청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만큼의 깨끗한 청소를 하기 위한 배관 분리 완전 분해 청소. 누가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1차 분해가 완료됐는데 여기 세부 분해 작업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가 부착으로 가게 되면 잡을 수 없는 부분, 얘가 열 교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열 교환기에 가려서 이쪽 부분의 오염은 세척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얘가 전면부, 앞쪽에서 보면은 좀 깔끔해 보이는 편일 거예요. 근데 뒤쪽을 보면 각도에 따라 틀릴 거예요. 오염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척을 위해서 이걸 요 상태로 달아놓고 가스를 한쪽으로 몰고 오지 않으면 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아놓고 세척하는 건 분명히 한계치가 있는 거. 얘를 떼어서 제가 세척장으로 가져가면은 정말 열심히 세척할 수 있는 거.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곰팡이거든요. 습기랑 합쳐진 곰팡이. 요 안에 안 보였던 부분들. 날개 안쪽 곰팡이. 요게 실질적으로 제가 가져오기 전까지 고객님 댁에서 사용되던 에어컨. 요 바람 맞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요렇게 분해가 되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 물에 닿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물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상태로. 최선을 다해서 원상태 복귀 전까지 갈 수 있도록 제 양심을 걸고 정말 깨끗하게 많은 양의 물로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만큼 이제 고객들 만족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남는 혹시 이제 후기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계신 집인데 에어컨 청소를 해드리고 왔어요. 청소를 하고 나서 너무 만족을 하셨는지 고구마를 이렇게 싸주시고 음료수, 물을 주시고 꼬깃꼬깃한 돈 2만 원을 저한테 커피 사 먹으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받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접. 정말 큰 감동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그게 제일 고마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셨듯이 완전 분해 이제 청소는 전문가에게 이제 맡기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이제 집에서 주부들이 가볍게 제품을 관리하는 방법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노하우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에어컨 관리법은 정말 쉽고 간단할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요. 현장에 가보면은 너무 인터넷에 이런 분해 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건 전문 세척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세척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세척기가 없다 하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에어컨 필터 청소 자주 해주기. 물로 충분히 닦을 수 있는 필터거든요. 쉽게 빼게 만들어놨어요. 물 세척을 에어컨 가동할 때는 한 2주에 한 번쯤 세척을 해주면 안으로 오염이 들어가는 걸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 완벽하진 않지만 지연시킨다 그래야 되겠죠. 분해 청소하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고객님도 최대한 지연 요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에어컨에는 곰팡이가 생겨요. 그 원리는 냉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 교환기 쪽에 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건조시켜 주는 거. 물론 요즘 이제 에어컨에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동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 송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 저는 두 개 같은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기능을 쓰시면 돼요. 공기청정, 송풍. 요걸로 30분 정도. 40분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40분을 넘기게 되면 먼지를 빨았다는 게 얘가.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필터 청소, 그 다음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건조 작업.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제 제품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장점들도 많다고 이제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모든 게 그래요. 제품 자체를 분해 조립한다는 것 자체가 제품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한간에는 이제 분해 조립하면 고장 난다. 고장 날 수 있다. 그거는 전문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현 상태가 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에어컨은 깨끗한 바람을 시원하게 막기 위한 거. 근데 더러운 바람이 더럽게 나오면은 그게 고장. 세탁기 또한 마찬가지.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는 이유.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함인데 오히려 세탁을 하고 나오면 이물질이 묻어나요. 그게 고장. 그걸 고치는 작업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정말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송풍 잘하시고 필터 관리 잘하시고 최대한 지연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홈케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데는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13년 전쯤 정말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고 제 업이 통신이었어요. 그전에는. 통신 쪽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대사 이상 의증이라는 병을 의증이에요. 이거는 뭐 확정된 병이 아닌 은신만 하는 병. 그러다 보니 애가 이렇게 조금 밥을 못 먹거나 탄수화물이 섭취가 안 되면 간에서 축척해서 뿌려주는 행동을 못 해요. 한 끼를 굶어도 애가 이제 탈진이 오고 탈수가 오는 상태. 그러다 보니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갈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정말 나중에는 회사에 오늘 또 못 나갑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진짜 심사숙고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병원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쯤 병원을 다니니까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직장을 1년 쉬었더니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직이 통신이었다 그랬잖아요. 통신 서비스였어요. 저는 서비스를 하면 괜찮겠다. 홈케어 서비스. 돈도 많이 안 들고 사무실을 얻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필요가 없고 있는 차량에 홈케어를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아드님 건강은 어떤가요? 그때 가졌던 대사 이상 의증은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저한테 시련이 한 번 더 왔어요. 아들이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프대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는데 검사 결과에서 그게 안 잡혀요. 이 검사 저 검사. 그럼 다른 쪽으로 접근. 암은 아닐지 백혈병은 아닐지 모든 방식의 접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잘하신다는 의사분께 갔어요. 1시간 30분 동안을 저희 아들 살아온 얘기를 해달래요. 아팠던 거, 어땠던 거. 정말 접근 방식이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보더니 염증 소견을 발견해내셨어요. 그냥 염증. 정말 비타민 D 부족. 그러면서 정말 저희 아들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 누구도 안 했던 말.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겠구나. 반드시 고칠 거라 딱히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올 나이가 돼서 그렇지 울컥울컥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제 힘들게 쌓아온 기술과 이제 비법들이었을 텐데 이 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또 이제 전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하는 친구 중에 넉넉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힘들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의 친구들이 오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시련들 혼자서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믿고 왔을 때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장님 얼마 버세요? 얼마 버세요? 그거는 이거 하면 잘 벌 수 있어요? 정말 힘든 답변인데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제 또 선생님만의 우리 대표님만의 이 삶의 철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말을 듣게 돼요. 저는 나아가려 하는데 옆에서는 자꾸 안 된다만 해요. 그게 될까? 그걸 해내는 건 전데 나를 믿고 따라오든가 나를 이끌고 가든가 이도 저도 아니면 떠나라. 그냥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아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 앞으로 이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홈케어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문가에게 믿고 맡겼을 때 내 아이가 맞는 바람, 내 아이의 옷을 빠는 세탁기라는 마음으로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하는 청소. 그래서 제가 후배들 양성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친구들 같이 갈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